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좀 중요한 뉴스도 나왔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안건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수급이 해결되는 움직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시 꿈틀거리는 2차전지,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CATL에서 뉴 배터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LNF 레드우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에서 또 뉴스가 나와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12 발행 이슈도 있고, SK이노베이션, 금양은 또 오늘 뭐 상한가 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끝에는 못 봤지만 LNF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섹터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는 캡처를 좀 제가 잘 해오지 못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2.23% 올랐고, LNF가 2% 올랐고, LG화학이 2%, 뭐 IET 뭐 0%,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0.6%, 뭐 이렇게 첨보 마이너스 0.9%,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아침에는 사실 저는 좀 LNF에 대한 뉴스도 좀 방에도 나왔고, 뭐 물론 미국장이 좋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섹터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P와 Q, C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Q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오버행 이슈, LG 엔솔에서의 그런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12 물량 풀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만 아침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양 보통 정도 그냥 소스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SK이노베이션하고 LN 정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은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기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화상 면담을 한다. 그래서 어떤 보따리들이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물론 포드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요즘에 이슈들을 창출하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도 좀 반갑게 호재로 좀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대통령들이랑 얘기하면은 보통 어떤 뭐랄까요, 뭐 좋은 보따리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더 SK 쪽이 오늘은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서두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수급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드린 이유는 매크로 이슈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FOMC 회의도 잘 넘어갈 것 같아요. 0.75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컨센이기도 하고 그정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해질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발표가 되면은 그래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치고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90 후반대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뭐 줄어들 것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근데 또 좀 계속 러시아에서 송유관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0.75가 나올 것 같고, 이제는 좀 금리 이슈는 좀 잠깐은 조금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 2차전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 반도체 수급이 그동안은 제일 이게 저희를 막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 특히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됐었는데 볼보에서 최악의 칩셋 쇼티지의 기간들이 이제 과거로 이제 여겨진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수급 이슈가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현대차 컨콜에도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량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다 보면은 볼보 CEO는 최근 최악의 칩 공급 부족 기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완전 공급 수준으로 갔다. 보통 반도체 산업 위기는 차량용 카메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감소를 했다. 그래서 보면은 조인트 벤처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다 최근 전기차의 부상으로 이게 배터리 부족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의 카메라나 차량용 그런 윈도우 여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인포테인먼트나 여러 가지들의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되는 부분은 전기차 전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엄청 오래 끌어왔다고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부터 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수요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완화됐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수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둘 다 좋은 뉴스입니다. WS코프라고 해서 일본계 우리나라 이제 상장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삼성 SD하고 LG 엔솔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미래세 김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시장 우려와 달리 한국 배터리 업황은 견조하다. 여기에 가이던스가 이 정도였는데 다 올렸다. 상반기 고객 수요도 안정적이었고 하반기 전망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완화 요거는 별개로 두고 이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엮여 있겠죠. 하반기에도 주요 고객으로부터 수요는 견조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신설 코팅 라인이 가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코팅 습식 분리막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철중 의원이 했던 부분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온 포드에서 천연응급제 이 부분 레드우드 부분에 제가 제일 그래도 오늘 중심으로 다룰 뉴스인데 좀 더 뒤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35억 달러 4.6조 대단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10년이긴 해요. 25년대까지 100만 대 30년까지 500 규모 폐쇄리프 방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블룸버그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레드우드와 LNF하고는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로 진행이 될 것은 다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언제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빨리 구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타겟으로 삼는 부분은 제 희망도 좀 섞여 있지만 이렇게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나오면은 제일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실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는 외국 그 외신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실제 양극재 캐파까지도 실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NNF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빵 터뜨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8월 2주차 때 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어느 것들이 그림 것들이 대부분 다 완료된 것 같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거 보기 전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에코 프로비엠에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렇게 포드하고 양극재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공표를 했는데 이거는 또 실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얘네들은 착공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공장을 짓는 중이다. 제어령 셀에서 나온 소재를 대량 공급해서 배터리 비용 낮추는 것이 목표다. 1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100kW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보통 이제 양극재는 톤당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극재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뭐 40만 톤 얘기가 있고, 여기에는 LNF는 40만 톤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뭐 플러스 15만 톤에서 이제 26년도에는 뭐 55만 톤까지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구두로 이게 어느 정도 된 거라서 조금은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LNF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물량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100GWh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이 20만 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박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1GW 시당 이제 1700, 1800 정도의 양극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100GW시면은 한 18만, 2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만들 것이다. 해외에서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드월 우드 머티리얼즈라고 쳐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실제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도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10년간 4주 정도를 투입을 한다. 10년간 4주 정도면은 1년에 뭐 4천억 정도의 4,200억 정도예요. 거의 4.2조였던 것 같은데 1년에 4.2조면 4,200억이면 꽤 큰 소재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돈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요즘에 분기별로 한 700억씩은 쭉 찍히고 있죠. 그러면은 뭐 최소 한 3천억 정도는 이거를 계속 충당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지금 최대한 돈을 일단은 뭐 이제 뭐 자사주 매각까지 해서 힘들게 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는 좀 운영 자금으로 할 거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좀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 공동 창업자인 네, 스트로베리 하고 있는 거고 네바다 공장 뒤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 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기보다 배터리 제조업체다. 우리의 주된 초점은 배터리의 부품 제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파나소닉, 기가벡토리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여기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얘네들이 지금 제휴되어 있는 게 포드하고 이제 어디죠? 일본 도요타도 이제 또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도 했고 볼보도 했죠. 이렇게 체인에 얘네들의 리사이클 체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보통 리사이클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거 세워져.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는 20%를 최소 맞춰라. 25, 30년도에 이게 굉장히 가혹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리사이클 비중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냐. 자기네들 아직 완벽하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컴플레인까지도 공식 서한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이거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업계들은 야 이거 리사이클을 비중을 맞추려면 새롭게 만들어진 배터리를 곧바로 리사이클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배터리를 한다고 하는 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레드우드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 힌트가 나온 게 LG하고 SK가 포드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죠. 비분을 뭐 물론 SK 오볼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SK하고 양극재 회사하고 이렇게 에코프로비엠하고 같이 이렇게 3자 동맹을 맺었죠. 이 부분을 LG 포드하고 LNF하고 조인트 베저인 레드우드 쪽하고 이렇게 할지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얘네들도 최종적으로 OEM 업체들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분명히 두세 업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파나소닉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물론 경쟁업체여서. 그래서 이런 조인트 벤처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LG 쪽에서는, LG 화학에서도 좀 하겠지만, 이런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런 레드우드의 그런 체인들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짧게, 이 부분은 좀 더 향후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도 약 1500억 시비 전환이 있었죠.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있었던 얘기인데,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를 출자하기 위해서 이게 반항한 바가 있다. 총 주식의 11%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량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항상 시비 이슈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얘네들의 2차전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돈이 없고, 물론 에코프로는 좀 돈이 많은 회사임에 있지만, 이런 소재 회사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LNF도 그렇고 다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을 일부 정도로 오는처럼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또 그리고 워낙 에코프로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공매들도 이런 것들이 앞에 공매 치면은 개미들이 더 쫄아가지고 또 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장기적으로 뭔가 분할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걸 뺀다든지 뭐 그런 건 오케이인데, 이런 것들이 시비 청구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사실 오늘 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미들의 생각하고 반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워낙 많이 노뱅이 지금 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실제 요즘엔 주가는 또 의외로 또 괜찮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주식이면 그냥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단기 수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보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첨보라는 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공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돼서 공시 이후에 사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것들이 딱 저점을 딱 정확하게 형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미리 또 반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확률적으로 좀 더 좋다. 뭐 그런 부분도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ATL에서 LFP보다 용량 크고 3원계보다 싼 배터리를 양산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하면은 뭐 신경 그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뭐 좀 아침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기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얘네들은 LFP 배터리가 한계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발버둥을 치긴 하는 겁니다. 이래 3원계를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저희랑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하는 겁니다. 그리고 CATL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수혈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북미 쪽에, 유럽 쪽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벙커도 많이 날리죠. 1000km 가는 뭐 배터리, 뭐 기린 배터리 만들었다. 이것도 다 허풍이죠.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그냥 많이 넣으면은 그렇게 1000km 가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직도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 부분은 뭐 금양 이사님께서도 뭐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 금양 오늘 또 상한가 친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LFP 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면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얘는 뭐 M3P 뭐 이렇게 이름도 좀 묘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CATL은 LFP를 고도한 뭐 망간도 넣는 뭐 이런 것들도 뭐 만들려고 하고 있고, M3P 합성 공정은 LFP를 기반으로 하지만 하이니켈 3원계보다 뭐 저온과 고온에서 용이하다. 뭐 말로 700K, 이게 1000km, 이런 숫자 장난에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당장 지금 테슬라도 1000km, 2000km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안에다 때려 넣으면은. 그래서 이 M3P는 정확하게 양극화 물질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LFP의 올리빈 구조, 되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사이사이에 딱 껴있는. 그래서 기본 곡자 구조로 사용해서 거기에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것처럼 금속 원소 도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핑 기술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크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내년에 뭐 양산이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펑크가 심하다라고 우선은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LFP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또 길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매크로가 빨리 안정돼서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홍보, 구독, 알림 설정, 4단 콤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